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자 국방부가 7일 각군과 국집부대에 공문을 하달하고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대응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최초로 출전한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국민들에게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을 지원하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중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각군의 철저한 대비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7일 각군과 국직부대에 태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라는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태풍 영향권에 있는 항공기와 선박 등을 결박하거나 피항하는 등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훈련 부대와 위험 지역 주둔 부대의 병력과 장비는 사전에 대피하고 위험 시설물은 제거하거나 결박하고 외부에 노출된 장비와 시설은 피해 예방 조치를 마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태풍 내습 취약 시간대에는 유동 병력을 통제하는 등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우로 인해 산사태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각급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휴가 등의 이유로 부대 밖으로 나가는 장병들에게 해안가나 산간, 계곡 등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풍 기간에는 기상예보 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지휘관에 의한 안전조치와 분야별 현장 점검, 취약 지역의 GOP와 해안, 탄약고, 초소 근무자 철수, 유동 병력과 차량 통제, 24시간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상황을 보고하고 가용 자원으로 우선 조치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민 지원과 관련해서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위급한 경우 선 조치, 후 보고하는 등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되 반드시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군 지휘체계와 대민 지원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상황 보고와 관리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출전시킨 1592년 7월 8일이 방위산업의 날로 기념됩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K방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재조명하는 한편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방사청은 국민과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산업에 적합한 날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초 거북선 출전일인 7월 8일이 1위를 차지해 매년 이 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7일 장병 복무 여건 개선과 병영 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에 기여한 수도권 119 구조대 등 민관단체와 개인 11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표창장 수여는 국방부가 지난 3월 국방 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국민과 관련 부처 공무원에게도 장관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군 표창 규정을 개정한 데 따른 겁니다.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한 기여와 국군 장병에 대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7일 공군 8 전투비행단과 해병대 연평부대, 해군 전진기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8 전투비행단을 방문한 자리에선 적 무인기 도발 시 작전 성공의 요건은 적을 적시에 식별, 격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응 전력 운용이라면서 즉응태세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연평부대를 방문해선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과감하게 일격에 응징해 숨통을 끊어야 한다며
실전적 전투 준비와 부단한 전투 수행 훈련 등 결전태세 확립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해군 전진기지 장병들에겐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임해 적을 경멸하고 승리로 임무를 완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주관 기업을 9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구조에 따라 모집된 기업에 대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비 일부를 기업 유형별로 최장 5년 동안 지원합니다. 기업 유형은 핵심 부품 국산화, 수출 연계 부품 국산화, 전략 부품 국산화로 나뉘며 기관단 총용 소음기 조립체, 천궁투 유도탄 탐색기용 베어링 등 핵심 부품 국산화 15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선정을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주관기업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약 164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389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상 개발비에 대한 지원율은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70%, 대기업 50%가 지원됩니다. 향후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개발에 성공해 국산화 인증 심사에 합격할 경우 계약 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바로 병역 이행자가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이 한층 더 자랑스러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을 이수한 사람,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할인해주는 나라사랑 가게 모집을 실시합니다. 나라사랑 가게는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병무청 누리집에 등록, 관리되며 나라사랑 가게 인증 포스터가 사업장에 부착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선조의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대한민국 정착 종합 지원 시스템, 이른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배창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대다수는 해외 현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으로 특별 귀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 나아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에 실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대손까지로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훈부가 광복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사회정착을 돕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대상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협약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과 여러 나라에서 온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훈부는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 귀국한 이들에게 주거와 의료, 교육 등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연령과 한국어 구사 수준을 고려해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원 분야와 범위 확대는 물론 더 많은 대상자를 찾기 위해 대상자를 지속 발굴할 방침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 이상 모국을 떠나선 안 된다며 영웅의 후대가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점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사회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4월 출범한 전몰, 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대상의 맞춤형 종합지원 시스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이번 히어로즈 주니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등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지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 자수성가로 축적한 재산을 조국 독립과 시베리아 이주동포들을 위해 사용하고 항일 의병투쟁에 힘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그 옆에는 물심양면으로 독립운동을 도왔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가 있었는데요. 국가보훈부가 부부 합장식을 앞두고 최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부인인 최엘레나 여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함께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최 여사의 유해를 수습했고 무사히 국내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9살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최재형 선생은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막대한 부를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으며 러일 전쟁 이후 국외 항일 조직인 동의회를 조직해 항일 의병투쟁을 전개하고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민단체가 발행하던 신문인 대동공보를 인수해 재창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은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는 자녀들의 회고에 따르면 1897년경 최재형 선생과 결혼한 이후 선생의 독립운동을 내조했으며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 남은 가족들을 보살핀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 여사는 최재형 선생의 순국 이후 자녀들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했고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정됐습니다.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최재형 선생의 묘가 조성됐지만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현재까지도 해당 묘역은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희망해왔으나 최재형 선생의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18일 시행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1일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의 흙을 국내로 반입해 부부를 최고의 예우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오는 1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부부 합장식이 거행되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현충관에 국민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추모 참배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정전협정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 전쟁과 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전쟁과 동맹의 교훈을 알리고 있는 전쟁기념사업회 소속 인원들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부임 100일을 맞이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을 찾아가는 현장 대담에서 배창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백승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국방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어느덧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백 회장은 지나온 시간이 말 그대로 쏜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빨리 갔다는 느낌은 좀 생각보다 분주하게 보냈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서 많은 외국 손님들이 대한민국을 찾았는데 100일 동안에 거의 한 40여 회 했던 외국 VIP를 만나서 환담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전쟁기념사업회, 불과 신호 하나 거리에 있는 이웃집이었지만 안과 밖에서 보는 모습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제가 2013년부터 32개월간 국방부 차관을 해서 전쟁기념사업회를 조금 아는 입장이었습니다만 들어와서 보니까 전쟁기념사업회 업무가 굉장히 좀 넓고 다양했습니다. 첫째는 전쟁기념관을 통해서 상설 업무를 하고 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준비해야 되고 최근에 느낀 것은 공공외교, 외교부나 정부 당국이 하는 외교를 좀 도와주는 그런 공공외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백 회장은 취임 이후 유엔 참전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온 39명의 인사를 만나 환담을 가졌습니다. 100일이란 짧은 시간 만에 외교계 마당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우리가 6.25 때 도와준 것을 이렇게 잘 기록으로 또 전시물로 잘 전시해주고 그걸 기억해줘서
기억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요. 이 공공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그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쟁기념사업회에 있던 조직 중에서 대협력실이라는 조직을 창설해서 공공외교와 여러 가지 홍보, SNS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좀 강화했고요. 많은 것을 이뤘지만 더 많은 것을 이루겠다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부터 관람객까지 그의 눈에 밟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경험이 있으니까 의정활동 경험을 살리고 해서 직원들의 복지 문제, 또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 향상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놓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기념관이 또 좀 넓죠. 38,000명 문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동선에 있어서 조금 스마트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조금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에 대한 의구심은 그의 이야기로 하여금 말끔하게 씻겨내려갔습니다. 전쟁은 좋지 않은 일인데 왜 기념을 하느냐. 그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전쟁기념. 전쟁기념사업법에 있는데 그 기념사업법에 따르면은 전쟁의 교훈을 도출해서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자. 굉장히 우리 시대 정신을 다 담고 있어요. 이 국가는 이상적으로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거, 지켜왔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이 또 방문객들이 느끼고 군인에게는 정신교육의, 정신전력의 공간으로서 국민에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 낸다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장. 일생을 군과 함께한 인물은 장병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MZ세대의 장병들을 신뢰합니다. 능수능란하게 잘 할 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정신전력 부분이죠. 전쟁기념사업회와 각 군 장병과의 연결고리 정신전력이거든요. 지금 이제 육군, 해군, 공군들이 장병들이 휴가 갈 때 전쟁기념사업회를 오면은 하루씩 휴가가 연장돼요. 그걸 이제 해서 장병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도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전쟁기념사업회 아카데미를 좀 열어서 장병들이 1시간이라도 국가와 전쟁과 현대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하고.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부임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2023년이 그의 생에 잊을 수 없는 해가 된 이유입니다. 정전협정은 그 70년간 대한민국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만든 토대가 되었는 건 사실입니다. 정전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연결고리로 해서 정전협정을 넘어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끊임없이 모색하고 준비해 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도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서 그 노화되고 또 병들고 없어지고 하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은 끊임없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노련해지고 노숙해지고 성숙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진동선을 통해서 이제 핵 기반의 한미동맹 이렇게 발전했죠.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될 동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곁에서 본 그는 회장보다 전우란 두 글자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고동락한 회장. 그러한 모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휘하고 지휘받았던 그런 어떤 추억으로 남기보다는 제가 회장 마치고 나서 그냥 길거리 만났어도 동고동락했던 그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대담 배창학이었습니다. 8월 8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5일 전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사생도 1기와 2기를 주제로 사진과 시화전을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50여 명의 학생들은 이와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의 시를 쓴 작품을 출품하고 6.25 전쟁 당시 산화한 육사생도 1, 2기 245명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렸습니다. 국방출판지원단이 국방부 온라인 공개 강좌 M무크에 포스터와 배너 등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인 M콘텐츠에 대한 교육 영상을 탑재했습니다. 영상은 모두 10회로 캐릭터 형태의 교관이 다양한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군 군수사령부가 7일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펼쳤습니다. 헌혈버스 5대가 동원된 행사에는 잔병과 군무원 300여 명이 동참해 12만여 밀리리터의 혈액을 모았습니다. 부대는 올해에만 21만여 밀리리터의 혈액을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전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 중인 어린이박물관이 올해 상반기 교육종합 만족도에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린이박물관은 교육 참가자들에게 교육과정과 강사, 교육효과 등 모든 지표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고의 교육 만족도를 받았습니다. 절기 입추가 무색하게 오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접어든다는 뜻을 가진 절기 입추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이 36도, 광주 3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호남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호우가,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차차 태풍의 영향권을 들겠는데요. 매우 많은 양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26도, 대구 역시 26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3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태풍은 목요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이후 우리나라를 관통한 후 북한으로 향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전망에 따라 전국이 태풍 대비에 초비상입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방안보 또한 마찬가지.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양한 상황 속에 실전 훈련을 반복 수달하고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